아우, 이거 방송에서 제 배를 공개하는 건 처음인데, 원래는 굉장히 복권이 있었다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입니다. 자, 한번 버튼을 눌러볼게요. 오. 안녕하세요. 센텀 디에르연 부드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내용에 이어서 다이어트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술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지속된다는 얘기는 바깥 활동이 적고 운동량도 부족하고 집에서 배달 음식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살찌는 것 때문에 나오기도 한다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와 병행해서 같이 받으실 수 있는 시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끝도 없이 평생을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그렇게 몸매, 체형 관리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팔뚝살이라든지 러브핸들 옆구리살, 뱃살, 허벅지 부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다. 뭐 예전에 보면 막 랩을 붙여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막 때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뭐 완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시술을 가지고 도움을 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살을 뺄 수 있고 좀 더 체형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에 많이 시술을 하는 부분들에서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지방 분해를 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지방 흡입술입니다. 지방 흡입술. 그렇죠. 말 그대로 지방을 빨아내는 거죠. 긁어서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 그렇게 되니까 세포가 뭐 위축됐다가 다시 늘어나는 일도 없고 전체적으로 지방이 있는 부위들을 흡입을 해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수술이죠. 국소 절개를 해서 그 부분을 긴 관을 통해서 지방을 흡입을 해내는데 하고 나셨을 때 아무래도 멍도 있고 붓기도 있고 그리고 통증도 있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뭐 간혹 그 주변에서 그런 시술들을 국소적으로 받으신 분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받으시고 나서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살이 또 찌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체형 관리나 평소에 생활 습관 자체가 조금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병원에서 지방 흡입 시술들을 했었는데요. 지방 흡입 시술들을 받았던 분들이 영구적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가 노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뭐 저희 병원 컨셉이기도 하지만 안티에이징과 다이어트 최대한 비침습적인 시술들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좋고 시술 받기도 편하고 받으시는 분들도 부담 없고 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많이 시술이 됐던 국소적인 지방 분해를 하는 내용들은 주사 시술이 있겠죠. 주사 시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포스파티딜콜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통해서 국소적인 지방을 분해하는 콩의 추출물인데 그런 시술법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지방 괴사를 일으키는 부분들 때문에 퇴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윤곽 주사나 혹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들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뭐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지방을 위축시키기만 하고 실질적인 개체수를 줄이지 못해서 다시 리바운드로 살이 다시 찌는 것처럼 나타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또 무엇을 더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이 열을 이용한 지방 분해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한쪽에 있는데 아주 오래됐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비하지방층으로 고주파를 통해서 고열을 전달을 해서 전달된 고열들이 지방세포를 파괴하고 사멸을 시켜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는 과정을 일으킵니다. 또 다른 방법들은 뭐 예전에도 잘 알고 있지만 슈링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속 초음파가 직접적으로 비하지방층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토시스라고 해서 세포가 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유전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보에 의해서 세포 자체가 자기가 못 쓰게 됐다. 그리고 노화돼서 없어져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남아있지 않고 스스로 세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세포 파괴에 의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비가 돼서 뭐 체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서서히 사라져 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몸에 영향도 없이 안전하게 사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 개체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세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더 늘어나는 일은 없죠. 그것들을 하는 게 비하지방층으로 고열을 전달하는 방식들이 있었고, 방금 전처럼 초음파를 전달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또 여기 보이시는 이 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준위의 레이저를 조사해서 그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과정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하나, 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고 효과적인 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었던 방법인데, 냉동 지방 융해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말 그대로 얼리는 거죠. 얼린다고? 그러면 지방을 얼린다고? 어떤 의미냐면, 이걸 뭐 개발한 사람도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2010년도 정도, 2008년도에 처음에 이 연구가 진행이 돼서 2010년도에 하버드입니다. 대학에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을 파괴하는 거죠.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세포 사멸, 아포토시스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냉각된 약 마이너스 10도 정도, 6도에서 10도 사이 정도 되는 차가운 냉을 직접적으로 보내게 되면 주변의 세포에 크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지방세포만 파괴가 됐던 거죠. 지방세포 자체가 손상을 입게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못 쓰는 세포가 되니까 자가적으로 몸에서 분해를 해서 흡수시켜서 없애는 방법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막 무식하게 얼음 찜질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왜? 만약에 우리도 잘 알고 있겠지만 뜨거운 열에 의해서도 화상을 입지만 너무 차가운 것을 오랫동안 피부에 접하게 돼도 동상을 입습니다. 동상은 피부 표피층 자체가 너무 차가운 냉기에 의해서 피부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표피가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렇게 동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었지? 말 그대로 피부 지방층을 이렇게 흡입을 해서 빨아당겨서 주변에서 골고루 냉기를 전달을 하게 되면 지방세포 자체가 스스로 적당한 냉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되면 세포 사멸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3에서 4주, 실질적으로는 약 피부 재생이라든지 이 턴오버 과정 자체가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간 연구를 해서 안전성을 입증을 하고, 미국이 까다롭거든요. 거기에 FDA 승인까지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다 접목이 될 수 있겠죠. 다 같이 하면 사실은 좋겠죠. 지방 분해, 지방 위축시킬 수 있는 주사 시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주파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준위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 냉각 지방 융해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들이 잘 빠지지 않는 군살 부위,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부위에 작용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냉동 지방 융해술 같은 경우에는 단회 시술만으로도 최대 한 25% 정도까지 지방 파괴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보이시는 게 저희 병원에 있는 냉동 지방 융해 장비입니다. 얘 같은 경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팔이 두 개가 있는데요. 두 부위에 부착을 하는 거죠. 두 부위에 부착을 해서 원하시는 부위에 지방층 자체를 냉각을 시켜서 지방 분해를 일으킵니다. 바로 갑자기 쑥 빠지고 이렇지는 않아요. 이렇지는 않은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약 3, 4주에 걸치면서 서서히 빠지는 게 보이고, 심지어 6개월 정도까지도 세포 사멸이 더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25%까지,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긴 한데 사실 25%까지 빠지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해봤는데요.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통증이죠. 통증은 심하지 않습니다. 심하지 않다는 것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이게 흡입 장비에 의해서 어이구야, 허이자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넓은, 체형에 따라서 이 카트리지 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서 더 넓은 부위는 넓게, 좁은 부위는 좁게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흡착을 시켜서 지방을 안으로 이렇게 쑥 빨아 올려요. 빨아 올리게 되고, 그러면 이 안쪽이 차가운 냉기가 전달이 되면서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이게 아마
빨려 들어가는 힘 자체가 조금 통증이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통증이 있던데요. 통증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차가워지니까 또 약간 냉기에 의한 통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통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지? 이렇게 보고 있죠. 일반적으로 약 45분 정도, 30분에서 45분 정도를 하게 되면 조금 지겹죠. 핸드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온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서서히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이걸 원하는 부위에 부착을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허벅지 혹은 복부, 러브핸들 옆구리, 팔뚝 부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카트리지는 지금 넓어서 되지는 않지만 팔이 작거나 작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러니까 요게 모양 자체가 조금씩 차이 나는데요. 넓은 부위, 좁은 부위를 위해서 다 나온 장비입니다. 그러면 요걸 한 번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이 이쿨 라이너라고 해서 얘를 부착을 시킵니다. 부착을 어떻게 시키냐? 안쪽으로 넣어서 이 부분들이 흡입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 방송에서 제 배를 공개하는 건 처음인데 원래는 굉장히 복근이 있었다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입니다. 자, 한번 버튼을 눌러볼게요. 말 좀 내사랑님 잘 오셨어요. 그래요? 통화해도 돼요? 잠깐만요. 여보.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안 보이겠구나. 온도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흡입이 되고 있어서 조금 아파요. 아픈데 뭐랄까 벌칙 받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못 견딜 정도의 통증이거나 아니면 되게 괴로운 통증은 아닙니다. 아니고 무언가 뱃살을 꼬집어서 이 녀석이 진짜 뱃살을 좀 빼갈 것 같아요. 흡입으로 인해서 점점 차가운 냉기가 전달이 되게 돼 있는데 이 냉기가 전달이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너무 차가운 걸 오랫동안 되면 그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그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네. 좀 배가 얼얼하긴 한데요. 크게 통증은 없고 피부가 얇거나 혹은 여자분들이 그렇죠. 피부가 얇은 분들 또 좀 오랫동안 하게 된다면 약간 피멍이 들기도 하고 멍이 드는 게 있습니다. 경도의 부종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거나 동상을 입은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냉동지방 융해술과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병원에서는 고주파도 있겠지만 또 하나 가장 적합한 내용이 저준위 레이저를 이용한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융해술 그리고 림프 순환을 통해서 부종 제거를 같이 동시에 병행하고 그리고 지방이 분해되면서 탄성이 떨어진 피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프리저 S가 있습니다.